7회기 선생님 머스터딘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영어 시험 역시 시간의 부족 아주 강력한 여러분들에게 해결해야 될 상황이죠. 사실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학생들은 그런 말을 하죠. 야, 이거 영어를 내가 해석할 수 있었는데 시간이 부족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석을 하는데 어렵진 않았으나 시간이 부족했어 라고 말하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물론 해석을 시간 안에 하다 보니 너무나 엉망으로 했다라고 말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며, 그래서 시간이 관건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독해력이 부족해서 나는 해석을 못했어 라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 시간 부족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러한 넘어야 될 산이죠.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경우도 우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고득점에도 문제가 있고 또한 해석력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할 게 있어요. 왜 영어 시험은,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어 시험 모두, 해외에서 보는 시험 다 그렇습니다. 왜 시간에 어떤 압박을 꼭 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유창함입니다. 우리가 유창하게 뭘 한다는 것은 굉장히 능숙하게 한다는 거죠. 유창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어민으로서 국어를 말할 때 유창하다는 것은 시간에 어떠한 속박이 없죠. 내가 천천히 말하든 빨리 말하든 간에 누구나 다 알아들 수 있거든요. 웬만하면 유창하기 때문이죠. 자, 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에서 독해도 유창하다는 것은 반드시 시간이라는 관점이 들어가야 돼요. 천천히 번역한다? 그걸 유창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닌 거죠. 다시 말해서 토익이든 토플이든 수능이든 경찰 영어든 편입이든 대부분의 영어는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만약에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내가 독해는 좀 하는데 라고 생각하고 시간 안에 못해서 문제가 있어. 이 학생은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시간만 좀 주면 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내가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딱 맞거나 그럭저럭 뭐 그래도 버틸만 해 하는 학생이 있고요. 빨리 하다 보니 해석이 약간 오버되기도 하고 약간 틀리기도 하지 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자, 시간을 정확하게 독해를 하고 시간이 부족한 학생. 두 번째, 독해를 빨리 하다 보니까 약간 해석이 말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시간 안에 풀긴 하는데 좀 오류라 그럴까요? 틀린 경우가 좀 더 생기는 경우. 어떤 게 여러분들은 더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학생보다 이 학생이 나아요. 이 학생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이 학생 발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 독해를 정확하게 한다는 거, 이거 나쁜 습관이에요. 나쁜 습관입니다. 시간에 해결 못하니까요. 여러분 절대 그런 상태로는 고득점 받기 힘듭니다. 단적으로 한번 이 문제 보실까요? 2018년도 경찰대 문제인데요. 지금 1번부터 시작해서 문제 한번 쓱 보면서 어떠한 토가 나올 정도로 문제가 많다는 거 알 거예요. 자, 보세요. 1번부터 해서 다 독해인데요. 8번, 9번, 10번 뭐 쭉. 자, 여기까지 2페이지. 자, 3페이지 하면 3페이지만 해도 문제가 빼곡하게, 중간에 틈도 없죠. 네, 틈도 없어요. 그 정도로 빼곡하게 쳐. 수능은 틈이라도 있죠. 그런 것도 없어요. 종이를 꽉 채운 거죠. 그렇게 해서 총, 여러분 보세요. 아마 토 나오실 거예요. 자, 이래야지 문제가 끝난 것 같은데 안 끝났어요. 8페이지예요 총. 보이시나요? 빈틈없이 8페이지예요. 수능은 한 페이지에 대략 한 4문제 5문제잖아요. 많아봐야. 그런데 한 페이지에 몇 문항이 들어가죠? 하나 둘 셋 넷 다, 거의 5개 넘어가요. 이쪽만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 대략 이건 하나 둘 셋 넷 6개 들어가나요? 문장이 짧은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문제 사이에 공란이 없어요. 자, 이게 문제가 뭘까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 70분 동안
빡세게 자신의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인간의 집중력은 대략 10분에서 20분 넘어가면 20분 정도 되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시간이 딜레이가 되고 거기에서 말리면서 결국에는 시간 내에 못 풀게 되는 거죠. 그럼 집중력 키우면 되겠네요. 어떻게 키울까요? 저 좀 알려줘 보세요. 집중력 어떻게 키우는지 한번. 그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없어요. 집중력을 키운다, 그걸 해결한다, 그러기 위해서 뭐뭐 해야 된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집중력 어떻게 키우는지는. 자, 이건 우선 제끼겠습니다. 자, 그럼 대부분 강사들이 하는 얘기는 뭘까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아, 독해력이 부족해서 시간이 늦어 라고 말하는 경우가 첫 번째가 가장 많을 것 같고, 그리고 단어 암기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모른다고 나와서 뭐 시간이 늦게 되는 거. 뭐 당연히 이거 뭐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그렇다 치죠. 근본적인 문제니까. 그럼 뭐 강사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뭐 단어를 암기하면 시간이 빨라진다라는 얘기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고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선생님 알겠어요. 독해력이 부족하다고요? 그 독해력이 뭔가요? 정의부터 내려보세요. 정의 내리기 힘들죠. 본질적 문제가 독해력은 이 모든 문제, 다시 말하면 시간 내에 독해를 빨리 하는 거, 이게 독해력이에요. 근데 무슨 독해력 부족이라 말하면 이게 무슨 뭐예요 이게?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런 경우죠. 너가 문법적인 분석을 통해서 정확하고 깔끔하게 해석을 못하는 거를 독해력 부족으로 보는 것 같은데, 이거 번역이에요. 독해력이라는 건 시간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세계는 4차원의 세계죠. 3차원의 세계는 아니잖아요. 가로, 세로, 높이만 있나요? 시간도 있잖아요. 우리는 매일 시간이 지나가요. 그런데 독해력 부족이라 해놓고 시간을 빼버려. 시간의 관념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세상에 시간이 없나요? 3차원만 공간 있나요? 아니잖아요. 독해력이라는 건 반드시 그 안에 분석, 해석 능력 플러스 시간이 들어갔을 때만 독해력이라 말할 수 있지, 그걸 뺀 상태에서 독해력이 말하기 힘들어요. 두 번째, 단어 암기 부족. 그쵸, 단어 많이 알면 좋죠.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 한번 나열해 보시고요. 내가 한 10,000개, 20,000개 안다, 30,000개 안다. 자, 그러고 나서 한번 암기해 보세요. 암기가 되나? 영어는 항상 단어를 까먹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까먹도록 프로그램 돼 있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램 돼 있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단어장 암기하면 암기가 되나요? 그럼 암기했으면은 그것을 또 적용이 되나요? 어떻게? 70분에 적용이 되나요? 한 200분 줄까요? 그럼 모르겠어요. 200분이라면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단어 암기도 문제가 있어요. 왜? 시간이 빠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차원 공간 아닙니다. 시간이 들어가지 않은 단어 암기는 의미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단어를 보자마자 이 단어가 한글로 번역이 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단어 암기를 한글로 번역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지죠.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사이언스 봤어요? 여러분, 제가 말할 때 사이언스라고 보자마자 여러분 이것을 과학이라고 해석하는 학생은 없죠. 그냥 사이언스를 그대로 받아들이죠. 뭔지 알잖아. 뭔지 알잖아요. 그 단어가 몇 개가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이언스라고 했을 때 과학이라고 해석하지 않고도 그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이 단어, 이런 단어가 몇 개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예? 이 단어 안다 모른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의 관점이 들어가면, 이 두 개 다 시간의 관점이 들어가면 이 단어를 해석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가 몇 개가 있는가, 느낄 수 있는 게, 느낀다고 했을까요? 제가 정의를 느낄 수 있는 거, 여기서 정의를 느끼는 거예요. 이 단어의 정의를 느낄 수 있는 게 몇 개가 되나 살펴보세요. 그러므로 단어 암기는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에요. 문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법은 독해력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거 다릅니다. 스킬이 없어서 뭐 이런 얘기 돼요. 자, 스킬이란 거 뭐죠? 문제풀이법이란 거예요. 그 문제풀이법을 이제 배웠어. 선생님이 가르쳐 주죠. 그러면 그게 적용이 되나요? 안 돼요. 그럼 뭐라 합니까? 네가 숙달이 안 돼서 그래. 참, 독해를 해서 숙달도 시켜야 되고 단어도 숙달시켜야 되는데 이제 스킬 숙달시켜야 돼요. 뭐 이렇게 숙달하는 게 많죠? 독해력도 스킬 뭐 숙달하고,
단어도 숙달시키고 스킬도 숙달시키고 문제풀이법도 숙달시키고 그 숙달하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숙성도 오래되면 썩어요. 숙성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적절하게 어느 정도의 어휘력과 어느 정도의 문법 소양 그걸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어느 정도로겠죠.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문법은 중학교 1학년 수준이면 충분해요. 단어요. 단어는 많이 할수록 좋죠. 그러나 단어는 암기가 아니라 그 질, 양이 아니라 질도 중요해요.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걸 넘어갈 수 있는 것은 그거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단어의 질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는 단어마다 모든 단어에서 자, 이거 볼까요? C, 바다. 어때요? 레벨. 이 레벨은 굳이 해석 안 해도 되죠. 설마 바다 수위라고 해석해야 돼요? 안 하셔도 하잖아. 레벨은. 내가 레벨 어떻게 돼? 그 정도의 단어력. 그게 바로 진짜 여러분이 숙달해야 될 단어력이에요. 단순한 단어 암기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99%의 영어 강사들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단어는 숙달이 돼야 돼요. 그 숙달은 뭐죠? 느낄 수 있느냐, 정의를 느낄 수 있느냐. 레벨할 때 이것을 레벨 수위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C레벨. 그래야지만 들을 수도 있고 독해를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문제풀이 순서. 요거는 좀 괜찮을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는 좀 피할 필요가 있죠. 어려운 문제 잡고 계속 늘어지다 보면 또 문제가 되니까. 근데 이런 문제도 생겨요. 문제풀이 순서 하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를 막 넘어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안 푼 게 막 10개나 돼.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편으로 맞으면서도 한편으로 아닌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절대 넘어갈 문제가 한 문제 이상은 되면 안 됩니다. 그럼 나중에 더 부담이 돼요. 한 문제 이상은 넘어가면 안 돼요. 어떤 경우도. 많아봐야 두 문제. 진짜 많아봐요. 자, 두 번째. 스킬한 말 자꾸 하니까 제가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 스킬 한번 적용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이게 불필요 문장 고르기거든요. 경찰대 2018년도. 불필요 문장 고르기의 특징이 뭐죠? 첫 번째 힌트가 있다고 대부분 강사들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스킬 해봐야 사실 제가 개발한 것도 있어요. 요즘 후배 강사들이 이거 많이 따라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개발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도 개발한 것들이에요. 첫 문장을 보고 이 글의 화제를 뭐에 관한 얘기일까? 화제. 그쵸? 화제를 찾아라. 저도 옛날에 그렇게 하면서 애들 사기 많이 쳤습니다. 이건 이젠 사기예요. 옛날에 조금 통했는데 이제는 사기예요. 왠지 보세요. 화제. 이 글의 소재가 뭘까요? 그러고 나서 소재에 대한 저자의 의견이 있겠죠. 이 두 개가 맞는지 확인해 보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엄청 걸립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런 것도 물론 쓸모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읽으면서 글과 글의 유기적 관계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느냐. 제가 느낀다는 얘기를 자꾸 할게요. 느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논리보다. 우선은 가볼게요. 논리라는 것은 강사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면 여러분의 머리가 그 논리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구나 라고 답을 탁 명확히 와요. 그래서 논리라는 것은 명확하죠. 특징이 논리 자체가 명확하잖아요. A는 B고 B는 C야 라고 3대 논법 이런 거 나오잖아요. A는 B고 B니까 B는 C란 말이야. 이렇게 딱 논리. 그 명확하니까 여러분들이 나도 그럼 그렇게 했어야 되네 라고 착각을 하게 돼. 이게 착각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시간이 들어가야죠.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논리를 명확하게 해서 정답을 3단 원법을 찾아갈 수 있는 학생들 바보죠. 왜? 그 정도로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자, 한번 시험 삼아서 한번 경찰대 영어 한번 70분에 40분 한번 풀어보세요. 어떤가? 머리에 지날 겁니다. 왜? 문항수가 많고 빨리 풀어야 돼요. 독해력은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거기에 논리까지 첨가시킨다고요? 이것도 숙달하실 겁니까? 얼마나 숙달해야 될까요? 자, 화제 볼게요. 다른 기후의 이슈와 다르게 이러한 바다 수위 C레벨의
과학적인 상승, 그렇죠? 씨 레벨 상승, 바다 수위 상승의 과학은 매우 심플합니다. 아, 이게 바로 기후 온난화에서 오는 바다, 특히 바다 수위를 얘기하는 거구나. 바다의 수위는 시오션은 점점 더 주로 증가하는데 주로 뭐 때문일까요? 열이 물에다가 뭔가를 해요. 그것 때문이에요. 그 다양한 상태에서 이러한 바다 수위 올라가는 것과 싸우기 위해서 컴뱃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분자의 구조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 뭐 연결 좋죠. 맞아. 분자 구조를 이해하면 또 뭐 글로벌 템퍼러처가 올라가요. 온도가. 그때는 열의 추가적인 열의 대부분이 대기에 있는 대부분의 90%가 오션 바다로 싱크에 들어가요. 뭐 그래요. 맞아요. 관련돼 있네요. 화재가 다 관련돼 있죠. 바다의 오션의 상승, 화재 딱 맞죠? 온도가 바다로 들어가니 온도 상승 딱 맞죠? 화재가 다 맞아요. 물이 따뜻해져. 팽창하죠? 뭐처럼? 온도계의 수은처럼 팽창하게 되죠. 이러한 온도의 팽창은 3분의 1, 바다 수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바다 수위가 상승하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구나. 다른 3분의 2는 뭐 빙하나 이런 것에서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알겠어. 그러니까 화재는 수위 상승. 화재는 다 맞죠? 맞아요. 왜? 바다 수위에 관한 얘기니까 다 맞아요. 그 의견은 어떻습니까? 심플하다고 했는데, 뭐라고 하죠? 의견 뭐가 맞는 거죠? 뭐가 빠져야 되죠? 생각해 보세요. 화재도 맞는데, 바다의 레벨 맞고, 증가한다 맞고, 그 이유가 열 때문이라고 했고, 바다 수위를 막기 위해서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는 분자 구조를 좀 이해해야 되고, 온도가 증가해. 그래서 대기 열이 바다로 들어가. 따뜻해지니 머큐리, 이게 수은이죠. 수은처럼 팽창한다. 온도의 팽창이 올라가는 건 첫 번째 원인은 이거. 그 두 번째 원인은 이거.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그 팽창되는 거. 뭐가 잘못됐을까요? 어때요? 화재로 의견으로 풀기엔 되게 애매하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글과 글은 뭐가 있다고 했죠? 연결되는 논리가 있는데 약간 툭 튀어나온 게 있어요. 봐요. 분명 여기서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바다 수위는 심플하다고 했어요. 과학으로 보면 바다의 수위는 증가하는 것은 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 뒤에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분자 구조를 이해해야 된다고 했어요. 구조. 뒤에 분자 구조가 나오나요? 그냥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니 추가적인 열이 바다로 가라앉게 되고 물의 온도가 올라가니 그렇죠. 바다로 들어오니까 싱크에 들어오니까 물의 온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분자처럼 이렇게 확장이 되고 그렇죠. 수은처럼 확장이 되고 분자 구조 아니에요. 그냥 수은이에요. 이 온도 팽창이 이렇게 3분의 1. 그 다음에 마운틴이나 아이시드에서 나오는 그린랜드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그런 빙하가 녹아서 나오는 거 또 3분의 2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디에도 분자 구조가 나오지 않아요. 물의 분자 구조가 H2가 안 나오잖아요. 어떤 건지 이게. 그래서 정답 2번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시험 문제 아니죠. 그렇게 붙었든 말든 하면서 연결되는 거. 근데 이런 문제를 뭐 화제나 의견을 가지고 푼다? 논리를 가지고 푼다? 아니요. 이거는 시간 내에 풀기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영어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느낄 수 있느냐. 바로 너가 유창하니를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슨 여기 문법이 들어가나요? 문법 때문에 못 푸셨나요? 아니면 단어 때문에 못 푸셨나요? 아니요. 해석을 했는데 못 푸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럼 스킬이 부족했나요? 어떤 스킬이요? 무슨 스킬이요? 예? 스킬 아니에요. 글과 글의 유기성이 떨어지잖아요. 나 어제 비가 와서 땅이 젖었는데 나 밥 먹었다? 이 뭔 소리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글과 글의 유기적인 관계 그리고 흐름이라는 것도 있죠. 그런 거에서 툭 튀어나오는 분자 구조가 나왔어요. 근데 분자 구조가 뒤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냥 어떻게 물이 열을 받아서 올라가는지 나와요. 뒤에는 다. 그러나 2번만 분자 구조가 나오죠.
그러면 화제는 맞으나 의견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면 또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 간에 이렇게 보면 왼쪽으로 보면 왼쪽으로 보고 오른쪽으로 보여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영어가 원하는 건 여러분의 영어 능력이지 이러한 뭐 스킬 같은 거 아니에요. 영어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극복하기 가장 어려운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시간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건 단어력, 독해력도 아니에요. 무조건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빨리 내가 읽을 수 있는가. 빨리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것만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벽이에요.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학생과 넘지 못한 학생으로 구별돼요. 우리나라 학생들의 최종 그 고난이도 문제, 다시 말해 상위권이라고 말할까요? 굉장한 상위권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우리가 상위권이 되지 못하냐의 가장 큰 경계선은 내가 시간 부족을 해결했다 안 했다예요. 그것만 말할 수 있어요. 시간 부족을 내가 해결했다, 해결하지 못했다를 구분하면 돼요. 해결하지 못한 학생들은 끊임없이 그런 문제들 때문에 벽에 걸리게 돼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지는 아시겠죠?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강의 없어요.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고맙습니다.